2021학년도 자 1회 이제 검정고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다항식에 대해서 A 플러스 B를 물어봤는데 자, 1번 문제로 잘 나오는 단골이죠. 그래서 직접 더하면 됩니다. 자, A를 뭐라고 두느냐 하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이제 B를 이제 X 플러스 2라고 둔 다음에 이제 둘이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제 A 더하기 B가 나오고요. 자, 둘이 더하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은 보기에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2번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죠. 자, 2번 문제 보면은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수 비교법이라는 걸 쓰면 되는데요. 여기 x 제곱끼리 숫자가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x 1승끼리 똑같을 거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이제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다시피 x 1승의 개수가 3이니까 그럼 A는 당연히 3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되니까 B는 이제 2가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A 플러스 B의 값은 5가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는 이제 보기에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자, 이제 계수 비교법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는데요. 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는 이 나누는 숫자가 0이 되게 하는 x값을 여기다가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x에다가 바로 이제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나머지 정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면은 2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 이제 나머지가 되니까 6에서 3을 빼면 이제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3은 보기에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인수분해 문제가 이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자, 사실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문제가 조금 변경된 게 있긴 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인수분해네요. 원래 기존에 있던 기출문제 최근 4개년에는 인수분해 문제가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공식이 사실 잘 안 썼지만 인수분해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면은 a 마이너스 b라고 쓰고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자리에 그대로 2를 집어넣고 계산을 해보면요.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x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x죠. 다음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 모양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당연히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가 2가 되는 거는 보기에 1번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바뀌는 교육과정에 나온 문제라서 2차 때도 요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겠네요. 자, 그다음 이어서 5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xy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문제인데 보통 이렇게 안 묶어내는데 실수 i가 없는 부분과 i가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딱 묶어놨네요. 친절하게도요. 그래서 요거랑 이제 요거랑 같다라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2는 현재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바로 이제 4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를 넘기면 x는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3이고 y는 4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기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x는 3이고 y는 4다.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6번으로 들어가 보면 자, 6번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그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거의 두 근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둔다 그러면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쓰면 되고 두 근의 곱인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라고 써주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두 근의 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a는 1이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a분의 c 요거 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하면 되니까 알파 베타는 이제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는 보기에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쭉 올라가서 이제 7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최대 최소는 늘 나오는 문제인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이 최대 최소는 y의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여기다가 체크를 좀 해놓으셔요. y의 값이다. 알겠죠? 여기 별표를 쳐놔야 돼요. 이 최대 최소를 묻는 거는 y의 값이다. 항상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림이 이제 꾸부정하게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면 이 상태에서 제일 위에 있는 녀석이 누구냐? 바로 여기죠. 여기가 제일 위에 있고요. 꼭대기에 있고 여기가 제일 아래층에 있는 겁니다. 그때 x 값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때 y 값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소가 1이 되고요. 이제 요게 이제 최고점에 찍어놓은 y 값이니까 이게 최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값은 이제 5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그림상으로 봤을 때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게 최대고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곳이 최소가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8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이것도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번에 새로 교육과정 바뀌면서 이제 오랜만에 문제가 나왔네요. 3, 4방정식인데 자,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한근이 2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근이 2라는 건 요 식의 근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에 대입을 하였을 경우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를 넣으면은 8 마이너스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또 8이죠. 그다음에 그 플러스 이제 2a 플러스 4가 0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보다시피 8이 없어지고요. 그럼 2a는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제 a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는 보기에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연립부등식은 수직선 그림을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같은 요거 3x가 6보다 크다라는 이건 어떻게 푸느냐 하면 양변을 3으로 나누는데 3이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에 변동이 없어요.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x를 좌변으로 넘기면 2x가 10보다 작다가 나와서 2로 나누면 x가 5보다 작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내용이죠. 쭉 가서 맨 처음에 뭐를 그리느냐 하면은 2보다는 이제 크면서 5보다는 작은 겁니다. 2보다는 큰데 5보다는 작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동시만족하는 부분이 2에서 5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2에서 x가 5 사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a는 뭐가 되느냐 하면 이제 5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는 보기에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자주 나오는 10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최근 기출 문제 봐도 한 번씩 자주 출제되는 절대값 문제입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할게요. 어떤 절대값이 이제 a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당연히 양수라고 일단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양쪽으로 쓰라 그랬죠. 그림을 그렸을 때 마이너스 a에서 a에 이렇게 되고 색칠을 해야 되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x가 큰 거보다는 크거나 또는 작은 거보다는 작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x 절대값 씌운 게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제 사이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이로 마이너스 a에서 이제 a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러기에 색칠되고 이건 이제 여기에 색칠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에서 x가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이 식으로 어떻게 푸느냐? 그럼 절대값이 작네?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요게 마이너스 2에서 어디 사이란 말이고 x 플러스 1이 2다 이렇게 한 다음에 양쪽으로 1을 빼줍니다. 마이너스 1 이쪽으로도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 x가 3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a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여기에는 마이너스 3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맞죠? 그러면 여기 a니까 그럼 a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어? 3이 돼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3은 보기에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면 이것도 항상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두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은 x좌표끼리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1에서 1을 빼면 오히려 플러스 1이 되죠.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y좌표끼리도 뺍니다. 플러스 해서 4-2에 제곱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 요거는 요것도 2의 제곱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트 8이 답이 되는데요. 루트 8은 이제 2루트
이제 2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출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제곱수로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좀 보기 드물어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루트 8을 2루트 2로 바꾸는 것도 이제 잘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루트 2는 보기에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어떻게 또 풀 수 있느냐 하면은 피타고라스 정리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어떻게 늘어났느냐? 이만큼 늘어났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도 어떻게 되느냐?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이 길이를 뭔지 모르니까 뭐 L이라고 둔다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L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써도 되니까 그럼 L은 이제 루트 8 이렇게 되니까 2루트 2가 된다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풀이로도 풀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12번 문제로 들어가는데 직선 방정식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이제 유형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1차에 지금 수직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2차 때는 평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매번 그렇게 한 번씩 나왔거든. 그래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자, 수직에 뭐라고 쓰느냐 하면은 이걸 쓰세요. 기울기의 이제 곱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을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수직 아니면 평행이다. 평행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혹시나 적어줄게. 평행하면은 기울기가 같다.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요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현재 기울기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야. 그러면 이제 수직 기울기는 어떻게 되느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수직 기울기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수직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y절편이 뭔지 모르니까 b라고 정한 다음에 0,2를 지나가는데 이 자체가 0일 때 2 바로 지나가는 게 y절편이죠. 그래서 y절편 2라고 가르쳐줬으니 바로 2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보기에 2번에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어서 13번 문제를 보면 13번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원방정식. 요즘 대세는 그림을 보고 식을 찾는 게 요즘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식을 보고 그림을 찾는 것도 한 번씩 나오지만 13번처럼 이게 무난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중심을 가르쳐주고 이제 식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냐 하면은 중심이 몇 콤마 몇이냐 하면 마이너스 2,1이기 때문에 식을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반지름이 뭔지 모르니까 r제곱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중심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a, b고 반지름이 이제 r인 원방정식은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은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제곱이 r제곱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걸 그대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여기 지나가는 점을 좀 오버해서 체크해 놓은 게 있죠. 바로 0,0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0,0을 지나가니까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0을 넣으면 2의 제곱은 4, 마이너스 1 제곱하면 1. 요게 지금 r제곱이니까 그럼 r제곱이 깔끔하게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이제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r제곱 자체가 5니까 5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보기에 찾으면 돼요. x 플러스 2, 다 비슷비슷해서 찾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이제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찾을 때도 좀 부호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 자, 이어서 14번 문제도 14번 문제도 늘 나오는 문제입니다. 뭐냐? 도형의 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매년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점 있죠. 점은 이제 그대로 이동을 하고 선하고 이제 면은 이제 반대로 이동을 하라고 하는 반대로 이동하면 됩니다. 됐죠.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점이라 그랬죠. 점에다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러면 2,1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점이니까 그대로 이동시키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계산하면 여기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되고요. 그럼 1에서 2만큼 더 갔으니까 3. 그냥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3이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0,3 보기에 이제 2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5번 문제 넘어가면 자, 15번은 집합 문제 되겠네요. 자, 집합 문제 보면은 A가
1, 3, 4고 B가 2, 4, 5라고 돼 있는데 여기 A 합집합 B죠. 합집합은 둘이 합치라는 겁니다. A에 있는 거랑 B에 있는 걸 다 쓰라는 겁니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둘 중에 하나라도 돼 있는 걸 쓰는 거죠. 이게 또는이죠. 또는 합집합.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다 쓰면은 A 합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2, 3, 4, 5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n이 뭐냐 하면은 원소 이제 개수죠. 그럼 여기서 지금 1, 2, 3, 4, 5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가? 5개죠. 그래서 n A 합집합 B는 5개니까 5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는 보기에 이제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보면 명제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명제에서 물어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게 뭘 물어봤지? 대우를 물어봤지. 대우는 순서를 바꾸고 부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 기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대우 아니면 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역은 순서를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대우 나왔다면 2차 때는 역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대우는 순서 변경과 이제 부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에 부정문을 하면서 순서까지 바꾸는 겁니다. 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부정을 하면서 순서까지 바꿔요. x가 2다의 부정문은 x는 2가 아니다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4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순서를 바꾼 걸 이걸 먼저 쓰라고 이거를 1번으로 쓰고 이걸 2번으로 쓴 멘트를 찾아봐. 그럼 뭘까? 이렇게 되겠죠. x제곱이 4가 아니면 이거이면 x는 2가 아니다 2다라는 거를 보기에서 찾으면 됩니다. 4가 아니면 x제곱이 4가 아니면 2가 아니다. 어디 있냐? x제곱이 4가 아니면 2가 아니다. 여기 4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역이냐 대우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대우였다. 이 대우의 정의는 순서 변경과 부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7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도 되게 잘 나오는 문제예요. 합성 함수죠. 합성 함수는 어떻게 푸냐면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2라는 건 어디부터 넣냐면은 이 순서대로 넣는 게 아니고요. 가까운 여기에 먼저 넣는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결과를 G에다가 넣으라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이거를 F2를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를 G에다가 넣으라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상 봤을 때 2는 지금 A를 찍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A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A가 다시 G로 넣으면 이 A가 다시 이쪽으로 쭉 가면 어디로 가고 있죠? 4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이제 GA가 되니까 그 결과는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는 보기에 이제 1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1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도 이제 검정고시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무리함수가 나온 걸로 봐서는 2차 시험 때는 유리함수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유리함수가 나왔으니까 무리함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다음 그림과 같을 때 A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를 지나가느냐 하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 점 지나가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지나가는 점들이 좀 몇 개 보이거든요. 그 점들을 대입을 잘하면 돼요. 뭐 이게 만약에 5,0을 대입하든지 1,-1을 대입하든지 대입만 잘해도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 뭐 5,0을 한번 넣어볼까? 5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데 5,0 0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루트 이제 5 빼기 1 플러스 a 이렇게 되니까 요 5 빼기 1은 4니까 루트 4는 2죠. 2 플러스 a가 0이 되므로 그러면 a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이걸 넣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보다시피 이 점을 집어넣어도 답은 나와요. 자, 무슨 소리냐면 이 점이 1에 있잖아요. 자, 이 점을 이제 넣어볼게. 그럼 이제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루트 1 빼기 1 플러스 a가 되니까 이 바로 0이 돼서 없어지니까 바로 a는 그래도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지나가는 점만 잘 대입해도 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18번의 답은 마이너스 2니까 이제 1번이 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번으로 내려가 보면 19번부터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이제 그 뭐죠? 저번 교육 과정에 있었던 지수로그, 수열 이것들이 이제 한 4문제 정도가 있었는데요. 뭐 시그마, 뭐 수학적 귀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싹 다 없어졌어요.
그 없어진 네 문제만큼의 뭔가 더 들어와야 됐는데 그 중에 이 두 문제가 이제 뭐가 들어왔느냐? 경우의 수와 순열과 조합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이제 이거는 2차 때도 이제 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지를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19번 문제부터는 이제 경우의 수 계산하는 방법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19번 보면 그림같이 3장의 카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2장의 카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의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는 순서가 필요해요. 순서가 필요합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이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여기 20번도 밑에 보이는데, 자, 여기다 밑줄을 칠게요. 20번이랑 같이 설명을 할게요. 그냥 2개의 민속놀이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2개의 민속놀이를 선택을 하는 거와 일렬로 나열하는 거의 차이는, 예를 들자면 이게 2글자인데 뭐 복이랑 사를 선택한 경우가 있을 거고 사랑 복을 선택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지금 다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렬로 나열하고 이것도 다 다르고 다 사용해도 되는 거야. 순서가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뭐를 쓰느냐 하면은 순열을 쓰는 겁니다. 순열. 됐죠? 근데 얘는 민속놀이를 선택한다? 그러면은 연날리기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제기차기를 선택하는 거랑 제기차기를 선택하는 거랑 연날리기를 선택하는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를 쓰느냐 하면 이제 조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2장의 카드를 이제 택하여 그랬으니까 그럼 3장 중에 2장을 선택하는 이제 3P2라고 쓰면 되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3이 시작이고 개수가 2칸 써야 되고 1 적어지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답은 이제 6이 된다라는 이제 사실이고요. 6은 이제 여기 2번으로 확인하면 되고, 자, 한 번에 이제 두 문제를 같이 푸는 거네요. 자, 순서가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4개의 민속놀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개의 민속놀이를 선택하라고 했죠. 순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조합을 쓰면 됩니다. 정답은 4C2라고 쓸 수 있고요. 자, 4C2는 4P2에다가 뒤에 팩토리얼로 나눠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4P2는 이제 4 곱하기 3인데 이제 2 곱하기 1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1을 2로 나누면은 자,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6은 보기에 이제 3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이제 다 풀었는데요. 자, 풀어보니까 뭐 작년하고 크게 큰 차이점은 없지만 그 지수로그랑 그 수열이 빠짐으로써 생성된 문제들, 자, 새로 신설된 문제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19번과 20번이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들어온 단원의 문제가 바로 인수분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매년 이제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작년에 대비 4문제가 빠졌으니 거기에 대한 추가로 들어가는 4문제에 2문제는 이거였고요. 그리고 한 문제는 인수분해였고요. 그 다음 한 문제가 3차 방정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3차 방정식에 근 집어넣는 거, 이것도 잘 안 나오는 문제야. 특히 인수분해는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할 때 인수분해 파트를 거의 좀 많이 넘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복잡하게는 안 나와 그랬는데 이번에 좀 나왔으니까 2차 때 시험을 예측을 해보면은 요 경우의 수는 순열 조합은 반드시 들어가고 요 인수분해랑 3차 방정식은 한 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렇게 흘러간다면 2차도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문제 푼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